안녕하십니까. 행복으로 가는 동행 제34회차 서길봉입니다. 오늘은요, 저희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카페에 있는 감동의 글에 대해서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두 부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일찍 서울로 유학을 보내서 대학을 졸업을 시키고 지금은 재벌회사 과장까지 승진해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서 명문대학을 나온 아내와 함께 잘 살고 있는 그 아들이 크나큰 자랑거리였어요. 더구나 아들은 여간 효자가 아니어서 추석이나 설날 이런 때는 거의 빠지지 않고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와서 명절을 지내고 올라가곤 했는데요. 며느리와 그 손녀딸을 볼 때마다 노부부는 동네 사람들에게 늘 으쓱하는 마음을 내곤 했어요. 아들 역시 고향에 올 때마다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시골에서 고생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서울로 가시죠.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였어요.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아니다. 우리 같은 늙은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서울이 다 뭐했냐? 그냥 이렇게 살다가 고향 땅에 묻힐란다 하고 사양을 하곤 했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언젠가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서 아들 덕택에 호사하는 모습을 상상을 하며 흐뭇해하곤 했었어요. 어느 날 노부부 중에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상을 치르는 내내 아들 내외가 어찌나 애통하게 우는지 동네 사람들도 모두 가슴이 찡했고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나자 아들내는 또다시 간곡하게 청을 하지요. 아버님, 이제 어머님도 안 계시니 고향집 정리하시고 서울로 가셔서 저희와 함께 사시지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잘 모시겠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정말 이제 할멈도 떠났는데 하는 생각으로 몇 날을 생각하다 결국 논밭과 야산 이러한 모든 가산을 정리를 하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가산을 정리한 돈을 아들내에게 주었지요. 그래서 아버님을 모시면서 32평 아파트에서 42평 아파트로 옮기게 되었고요. 노인의 서울 생활은 처음에는 그럭저럭 평안한 편이었지요. 그저 아들은 부장 승진 문제도 있고요. 또 회사 일이 바빠서 매일 새벽에 출근해서 밤 12시가 넘어야 간신히 퇴근을 했었는데요. 어느 날 모처럼 일찍 퇴근을 해서 집에 와 보니까 집안이 텅텅 비어 있었던 것이요. 다들 어디 갔는가 하던 중에 식탁 위에 아내가 써놓고 한 메모를 발견하게 되지요. 여보, 우리 모처럼 외식 나가요. 식사 안 했으면 전기밥솥에 밥 있고 또 냉장고에 반찬이 있으니까 찾아서 드세요. 우리 좀 늦을지도 몰라요. 그러자 가족을 기다리면서 맥주를 찾아서 마시고 있다가 보니까 현관 쪽이 시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들어오는구나 싶어서 보았더니 아내와 딸만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아니 그런데 왜 둘만이야? 둘만이라니 여기 민키도 있잖아. 아내는 강아지를 들어보이며 활짝 웃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버님은 아버님 집에 안 계셔? 어디 노인장이라도 가셔서 놀고 계신가? 아버지 매일 이렇게 늦게 들어오시나? 남편이 약간 걱정스러운 얼굴로 묻자 응? 응? 하면서 아내는 더듬거렸어요. 아들은 아버지가 들어오실 때까지 기다리기로 생각을 하고 서재의 책상 앞에 앉아 있었는데 아내가 잠이 든 것 같아서 조용히 서재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책상 한켠에 접혀져 있는 쪽지를 발견하게 되었죠.
쪽지를 열어보니까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가 분명히 아버지 필적이 틀림이 없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잘 있거라 3번아 6번은 간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자정이 넘어서 밤은 깊어가는데 아버지는 돌아오시지 않으셨어요. 잘 있거라 3번아 6번은 간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이 시간까지 안 들어오시는 걸 보면 집을 나가신 것이 분명한 것 같은데 왜 그러셨을까? 아들은 슬며시 아버지의 방에 들어가 보았어요. 평소에는 햇볕이 잘 드는 방이 아니라서인지 왠지 우중충하다 하는 느낌이 들었고요. 이쪽에서 저쪽 벽으로 빨랫줄이 매여 있었는데 빨랫줄에는 아버지의 팬티 2장과 러닝 셔츠 2벌이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방 한켠에는 어린 딸의 헌 옷장이 놓여져 있었는데 그 어린 딸이 옷장을 새 것으로 바꿔주고 이 헌 옷장을 아버지 방에 놓은 것 아닌가. 또 옷장 위에는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머니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상을 치를 때 영정으로 사용하던 그런 사진이었던 것 같고요. 또한 방 한쪽에 보니까 소반이 있었는데 조그마한 소반 위에는 멸치볶음, 쇠고기 장조림, 또 신김치 등이 뚜껑이 닫혀서 몇 개 있었고요. 또 마시다가 놓아진 반병 종류의 소주병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아들은 아버지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손녀딸도 있는데 그동안 이 방에 홀로 식사를 하시고 또 손수 빨래를 하여서 말리고 계셨던 겁니까? 아들은 자괴감에 한없이 눈물이 나왔어요. 날이 밝아오자 아들은 혹시나 해서 아파트 주변을 샅샅이 뒤지며 파출소에 가서 아버지의 가출 신고를 했지요. 또한 고향의 이장 어른께도 전화를 해보고 이곳 저곳을 다녀봤지만 아버지의 모습은 찾을 길이 없었어요. 아무래도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이 암호를 풀어야 아버님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에 직장 동료나 상사 그리고 대학 동창 등 친구들에게 아무리 물어봐도 어느 누구도 그 암호를 푸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가 지난 어느 날 술 한잔을 하고 퇴근하는 길에 아파트 입구에서 이 자네 김아무개 영감 차지 아닌가? 예, 그런데 어르신은 나 김영감 친구야. 근데 요즘 왜 김영감이 안 보이지? 아들은 창피했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서가 되다시피 한 그 암호문을 내밀면서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고 여쭈게 되었어요. 영감님은 그 쪽지를 한동안 들여다보고는 돌려주시면서 자네 아직도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가? 김영감이 늘 얘기하곤 했어. 우리 집에는 며느리가 제일 위고 두 번째는 손녀딸이고 3번이 아들이라고 했어. 4번은 강아지 민키고 5번은 가정부라 했네. 그리고 김영감 자신은 아무래도 쓸모없는 6번이다라고 하면서 늘 한숨 짓고는 했어. 그러자 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어찌 아버지가 6번입니까? 1번 아니 0번이지요 아버지. 그리고 돌아서는 아들의 등을 향해 영감님께서 아마 고향엔 면목 없고 창피해서 안 갔을 거요. 집 근처에도 없을 거고 내일부터 서울역 지하철부터 한번 찾아보자고 내가 함께 가주면세. 자, 행복으로 가는 통행 34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